미국에서 집을 팔 때 지급하는 부동산 소개료가 6%에서 3% 이하로 확정돼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을 팔려는 미국의 주택 소유자들이 최초 가격에서 낮춰 팔려는 비율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 들어 2달 만에 홍역 환자들이 59건이나 보고되며 지난해 전체보다 크게 늘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과다 지급한 사회보장연금 강제 환수 조치가 일단 중지되고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사회보장국이 밝혔습니다. 한국형 판타지 오컬트 미스테리 영화 파묘가 미주에서도 오는 22일 개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팔 때 셀러들이 전담하고 있는 커미션, 즉 부동산 소개료가 수주 안에 현재 6%에서 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확정돼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셀러들은 더 이상 바이어 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주지 않아도 되고 집값 하락과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전국 부동산인협회 소속 150만 회원 가운데 100만 명은 업계를 떠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마침내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셀러의 부동산 소개료 커미션 6%가 적어도 3% 이하로 반감되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한인들도 많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무려 100만 명이나 전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인 협회는 각 소송 당사자들과의 세틀먼트 사전합의로 4억 1,800만 달러를 손해배상하고 커미션 6%를 없애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최종 동의했습니다. 전미 부동산인 협회는 이 같은 사전합의서에 서명하고 수주 안에 연방법원에 제출해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봄 이사철에 맞춰 미국에서는 내 집을 팔려는 셀러가 6%나 되는 커미션, 즉 부동산 소개료를 모두 내온 관행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커미션 전체가 없어지거나 영국과 같이 1 내지 2%로 파격 인하되지는 않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거론되온 3% 이하로 반감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셀러가 부담하는 커미션은 이제 집값의 대략 3%만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지급하고 집을 사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에게는 제공하지 않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내 집을 팔 때 셀러가 커미션으로 집값의 6%를 내면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를 데려오는 에이전트가 3%씩 나눠 갖는 게 관행입니다. 그러나 6%의 커미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수료인데다가 요즘은 내 집을 사거나 렌트를 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커미션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줄소송이 걸렸고 부동산 업계가 패소해 이번에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한 해 1,000억 달러나 된다는 미국의 부동산 소개료 커미션이 현재 6%에서 절반인 3%로 머지않아 내려갈 경우 미국 내 중위주택 가격인 40만 달러짜리 내 집을 팔 때 기존에는 2만 4천 달러나 전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2,000달러로 반감됩니다. 100만 달러짜리 자택을 팔 때에는 현재 6만 달러나 커미션으로 전담해야 하지만 절반인 3만 달러만 내면 되고 에이전트끼리 수고한 몫에 따라 나누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미션의 반감은 그만큼 판매주택 가격을 낮추게 되고 올 하반기 모기지 이자율의 인하와 함께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미 부동산인협회의 150만 회원들 가운데 100만 명이나 업계를 떠나 전직해야 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봄철부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조짐 때문인 듯 내 집을 팔려는 주택 소유자들이 최초 가격에서 낮춰 팔려는 비율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주택들 가운데 도중에 집값을 내려 판매한 주택 비율은 1년 전에 13.2%에서 올 1월과 2월에는 14.7%와 14.6%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는 사람이 유리한 셀러스 마켓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 큰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2배나 급등해 팔려는 기존 주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거래는 급속 냉각됐음에도 집값은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봄철에다가 주택 시장의 지각 변동 조짐까지 겹치자 최초 가격보다 낮춰 팔려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고 CBS 뉴스가 15일 보도했습니다. 주택 판매 리스팅 프라이스를 도중에 낮춰 판매한 내 집 소유자들은 전체에서 올 1월에는 14.7%, 2월에는 14.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의 13.2%에서 다시 높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내 집 소유자들은 팔려는 집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 오른 집값에 비싸게 팔 수도 있는 셀러스 마켓인데도 도중에 가격을 낮춰 빨리 파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 집값이 이미 상당히 올라 있고 봄철에 자신도 이사할 새 집을 알아보려면 오른 집값에서 자신의 이익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일찍 파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CBS 뉴스는 해석했습니다. 미국 내 20대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2023년 한 해 동안 전년보다 6.7%나 올랐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3%에서 7%로 2배 이상 급등해 지난 2년간 미국의 집값 상승은 무려 42%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 집을 팔려고 내놓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이미 너무 올라있는 집값을 조금 낮추더라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매매 차익을 약간 줄이는 셈이 되기 때문에 도중에 가격 인하를 단행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내 집을 팔 때 집값의 무려 6%나 점담해온 커미션, 즉 부동산 소개료가 절반인 3% 이하로 떨어지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내 집의 리스팅 가격을 도중에 낮춰서라도 적절한 시기에 팔려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날수록 주택 가격 상승은 둔화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다시 활성화돼서 미국의 주택 시장이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인 6월이나 7월부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6%대 초반까지 내릴 것으로 예고되어 있어 주택 거래 활성화, 주택 가격 상승의 둔화 등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서 올 들어 2달 만에 홍역 환자들이 59건이나 보고되며 지난 한 해 전체인 58건을 이미 넘어서 홍역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봄방학 여행 시즌이 다가와 광범위한 전염마저 우려되고 있어 여행 가기 6주 전에 최신 홍역 백신을 접종하라고 CDC는 강력 권고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즐즈, 홍역 초비상이 걸려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CDC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올 들어 3월 9일까지 미국 내 17개 주에서 59건의 홍역 환자들이 신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한 해 전체에 홍역 환자 58건을 올해 단 2달 만에 넘어선 것이어서 보건당국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들어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해온 17개 주에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건, 뉴저지, 뉴욕, 버지니아, 서부 워싱턴주 등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 홍역 환자 59건 중에는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12건이나 보고됐는데 그중 10건은 이민자 보호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도 10건이 보고됐는데 마이애미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병한 후에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신고된 홍역 환자들 중에 현재까지 최소 6건은 백신을 맞지 않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감염됐고 미국에 돌아와 전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CDC는 집계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홍역에 감염돼 미국에 온 환자들은 뉴욕시 2명,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각 1명씩이고 미시건과 오하이오도 1명씩으로 CDC는 집계했습니다. CDC는 봄방학을 맞아 여행하려는 가족들은 여행 가기 6주 전에 최신 홍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는 감염된 지 2주일이 지나서야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전염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역에 감염됐을 때 초기 증상은 고열과 함께 기침이나 코감기, 콧물, 눈이 충혈되는 핑크아이 중에 하나의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된 지 2주 후부터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곧 얼굴에서부터 뚜렷한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상체로 번지게 됩니다. 홍역에 감염되면 가렵지는 않지만 중이염,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고 심할 경우 폐렴을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한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CDC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까지 받은 홍역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홍역 백신을 맞지 않았던 경우라며 효과가 검증된 홍역 백신을 접종해 주도록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정부 잘못으로 과다 지급했다가 한꺼번에 강제 환수에 나서 생활고, 홈리스로 전락시키는 등의 무리를 빚어온 사회보장국이 그 관행을 일단 중단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사회보장국장으로 취임한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 해 200만 명이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과다 지급과 일시 환수 문제점을 곧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잘못으로 사회보장연금을 과다 지급하고서는 수년 후에 갑자기 목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강제 환수에 나서 파문을 일으켜온 사회보장국의 관행이 일단 중지되고 개선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과다 지급과 강제 환수 조치로 소액의 연금마저 지급이 중단되거나 삭감돼 생활고에 빠지고 심지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 홈리스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일으켜 가장 힘없고 돈 없는 약자들이 한 해 200만 명이나 상상하지 못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새로 사회보장국장으로 취임한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가난한 빈곤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다며 그 관행을 중단하고 곧 개선 조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오말리 신임 사회보장국장은 특히 과다 지급분을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반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급해온 연금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현재의 관행은 중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 조치로는 과다 지급의 입증 책임을 수령자가 아니라 사회보장국으로 이동시키고 오래된 과다 지급금을 환수할 때에도 한 번에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할 것으로 오말리 신임 국장은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과다 지급금을 49억 달러나 환수했는데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총액은 2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잘못 계산하는 실수로 매년 100만 명 이상에게 60억 달러나 사회보장연금을 과다 지급하고 있으며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포착한 과다 지급에 대해선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의회 청문회에서는 과다 지급으로 반납을 통보한 대상자들이 2022 회계연도에 102만 8천여 명, 2023 회계연도에 98만 7천여 명으로 한 해 평균 100만 명으로 보고했으나 카이저 패밀리 재단 등 민간단체들은 2배인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한 정신지체 장애인은 매달 1,065달러씩 장애인 연금을 받아 다 썼는데 한참 후에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잘못 지급된 것인 만큼 6만여 달러를 30일 이내에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회보장국과의 협상으로 매달 얼마씩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허용받을 수 있으나 복잡한 절차로 오래 걸리고 반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고 있던 연금에서 삭감되거나 아예 지급이 끊기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한 주민은 어느 날 갑자기 과다 지급금 5만 8천 달러를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졌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본인이 받던 연금을 한 달 616달러로 삭감해 받기로 했으나 한 달 렌트비도 충당할 수 없게 돼 결국 홈리스로 전락해 차 안에서 자야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